여러분들이 상위 노출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법을 모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상품은 업로드 하자마자 18페이지 혹은 더 뒤에 갔을 확률이 아주 높을 겁니다. 많은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이 상위 노출이 되었는지는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은 사실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몇 가지 공식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온라인 사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주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힘들게 소싱을 해서 상품과 너무 사랑에 빠져갖고 내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 알아서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알아서 매출액이 많이 나오고 막 이런 상상을 하시는데, 저는 상상은 좋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좋은 상품을 소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케팅적인 영역, 상품의 노출, 구매 전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법을 모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상품은 업로드 하자마자 아마도 18페이지 혹은 더 뒤에로 갔을 확률이 아주 높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해 볼 내용은 내 상품을 노출시키는 방법인데, 광고비를 한 푼도 안 들이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드리겠지만 그래도 돈을 들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적어도 내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한 첫 번째 그 실마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노출을 시키는 데는요, 정말로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많은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이 상위 노출이 되었는지는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은 사실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몇 가지 공식은 있습니다. 공식 첫 번째, 기본 오브 더 기본입니다. 바로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쿠팡이든 스마트스토어든 11번 같은 G마켓이든 옥션이든 이 판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SEO 가이드를 명확하게 준수를 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셀러분들이 굉장히 무시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기네 판매 플랫폼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매출이 많이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당연히 따라야겠죠. 그거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일단 그것만 돼도 우리는 80점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가장 대형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의 SEO 가이드를 한번 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의 SEO 가이드를 보겠습니다. 네이버 가격 비교 검색 결과의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의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적합도는 필드 연관도와 카테고리 선호도를 산출하여 반영되는데요. 필드 연관도는 예를 들어서 검색어가 나이키인 경우 나이키는 브랜드 유형으로 인식이 되며 상품명에 나이키가 기입되어 있는 것보다 브랜드의 나이키로 매칭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노출을 합니다. 카테고리 선호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브라우스 검색어의 경우 여러 카테고리 상품이 검색이 당연히 되겠죠. 하지만 패션, 의류, 여성 의류, 브라우스 카테고리의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검색 알고리즘은 해당 카테고리의 상품을 먼저 보여줄 수 있게 추가 점수를 주게 됩니다. 올바른 상품 정보 입력 예시도 네이버에서 적어뒀죠. 한번 볼게요. 레이디 가구 트윈 1200 확장형 좌식 테이블, 이거는 정말 좋은 케이스예요. 네이버에서 되게 좋아하는 SEO 가이드를 충실하게 지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냥 거실 테이블이죠. 카테고리도 딱 정확하고 속성도 좌식 테이블 원목, 그리고 등급의 색깔까지, 태그 같은 경우 매끈한 모던한 실용적인 디자인 확장형 이런 식으로, 그리고 브랜드도 레이디 가구 딱 이런 식으로. 그런데 좀 안 좋은 예는 뭐냐면 특수 문자를 넣어서 무료 배송, 그리고 신한, 접이식, 베드 테이블, 핑크, 그린, 좌식 테이블, 다용도 테이블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나열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좋은 예가 아니고 이거는 노출되기가 좀 어렵겠죠. 제조사도 비어 있잖아요. 브랜드도 느낌표에다가 신한 리빙 느낌표 이런 식으로 넣었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건 알겠어. 하지만 가이드를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뇌피셜을 믿지 마시고, 앞에 무료 배송 뜨면은 사람들이 더 클릭을 해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알고리즘이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미리 따라가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에 사람들이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점점점 깔끔하고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상품 노출이 더 잘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두 번째 인기도는
보시면은 클릭수, 판매 실적, 구매 평수, 최신성 이렇게 4가지를 고려해서 반영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많이 팔린 평이 좋은 신상품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클릭수는요, 최근 7일간의 쇼핑 검색에서 클릭이 된, 히트가 된 집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 실적은 최근 2일, 7일, 30일의 판매 지수, 판매 실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리뷰 수는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카테고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편에 속하는 리뷰 수냐 아니냐 이거의 차이일 것 같아요. 자, 최신성은요, 등록된 지 얼마 안 된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 조금 노출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뜻은 일시적 랭킹 노출을 유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박 공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품을 소싱해라 라고 했던 것 중에 클릭수를 제외하고 3가지가 다 들어가네요. 상품 등록일수를 확인해라, 그리고 리뷰와 판매 건수를 봐라. 클릭수는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3가지는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중박 공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품 소싱을 했던 기억이 나고, 제 이론으로 참 많은 소싱 프로그램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3번째, 신뢰도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앞에 인기도와 적합도를 갖췄다고 해도 신뢰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상위 노출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상품명 SEO와 네이버 검색 페널티인데요. 기본적인 상품명 가이드라인은 적합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 내용들은 지켰다고 해도 해당 내용이 포함된다면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카테고리가, 브랜드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침대 매트리스 써있는데 또 썼죠. 그리고 뭐 침실 가구, 라텍스 앞에 써있는데 또 썼죠. 네,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브랜드가 이렇게 중복되게 쓰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셀러명을 도대체 왜 쓰는 거야? 셀러명 쓰지 마세요. 네, 한샘, 보니카, 그레이, 알러지 케어, 차례별 위플 이것까지만 하면 좋은데 땡땡 백화점에 땡땡 백화점 일산점 이거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있어도 찾아갈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혜택이나 수식 문구도 안 좋다 이거예요. 무료 배송, 당일 배송, BC카드 7% 할인, 그리고 지나치게 긴 상품명 이거 읽다가 지쳐. 상품이 1개야 2개야 3개야 1개 파는 거잖아. 근데 뭐 이렇게 많아. 그리고 뭐뭐뭐 스타일, 뭐뭐.st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케아 정품 캐비닛 디자인 안 되겠죠. 이미테이션이라고 내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 특수문자를 쓰게 되면 노출이 잘 될 것 같고 눈에 잘 띌 것 같아서 막 사람들이 클릭을 할 것 같아서 이걸 쓰시는 아주 오래된 고인물들이 계신데요. 자, 이제는 안 됩니다. 아주 옛날에는 됐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써먹었어요. 하지만 안 됩니다 지금은. 네, 자, 위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진짜 깔끔하잖아요. 레이디 가구 트윈 1200 확장형 좌식 테이블 끝. 모든 비어있는 곳은 넣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네이버 쇼핑의 페널티는요, 네이버 페이 신용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변경 및 어뷰즈 행위가 발견될 경우 약간의 유배되는 정상적인 판매 행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 또는 몰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모든 상품이래. 그러니까 이 상품이 하나 잘못을 했는데 연좌제야. 싹 다 털리는 거야. 모든 상품에 대해 랭킹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오피셜이에요, 오피셜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행위를 했을 경우 랭크가 다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 한번 이런 적 있었어요. 벌써 한 7, 8년 전 됐는데 저희가 이제 신상이 나와갖고 저희 직원들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구매를 좀 해달라, 그리고 받으면은 리뷰를 좀 써달라 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저도.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똑같은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한 거야. 동일한 곳에서 다 터진 거잖아요. 바로 그냥 며칠 상품 노출 중지 뭐 이런 식으로 떴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 상품이 출시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막 100개, 200개, 300개, 1000개 이렇게 팔린다? 이거는 이미 유명한 브랜드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의 소호 브랜드들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쌓아나가듯이 여러분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면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온라인이고 뭐 편법이 판친다 하더라도 정도는 통합니다. 그래야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쿠팡 SEO 가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도 네이버처럼 가이드가 존재하고요. 쿠팡 마켓플레이스 공식 블로그에 매뉴얼 형태로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쿠팡은 이제 롤링 시스템이라서 같은 단어를 검색해도 사람마다 상단에 뜨는 상품들이 죄다 달라요. 쿠팡 가이드를 지키는 것보다 알고리즘의 영향을 더 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인 건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들,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상단에 광고 노출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로켓크로스 상품 등록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노출 상품명, 등록 상품명 입력하기. 쿠팡에서는 노출 상품명과 등록 상품명을 구분해서 등록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등록 상품명은 판매자에게만 보이는
상품명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판매할 상품과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출 상품명에선 쿠팡에서 노출하고자 하는 상품명을 브랜드명 플러스 제품명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해서 입력을 하고요. 자, 상품명 작성 팁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품명에는 브랜드, 제품명, 상품군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 브랜드에는요, 상품에 해당하는 브랜드 또는 제조사 이름, 한글 표시 기준입니다. 자, 제품명 같은 경우는요, 옵션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상품의 고유 명사 또는 모델명이어야 하고요. 상품군은요, 상품이 속한 카테고리 중 최하위 카테고리 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상품명에는요.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보이시죠? 나이키, 뭐 땡땡 상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랜드를 포함하게 될 경우 브랜드사 또는 제조사 이름을 빼고 나머지 품명을 적으세요. 네, 모유 보관만 딱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을 포함할 경우에는요, 옵션 정보는 빼고 나머지 품명만 적으시면 됩니다. 밴드 땡땡땡땡 블랙. 자, 이거에서 블랙은 삭제해 달라고 하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요, 유의사항도 조금 적어놨어요. 네이버의 페널티와 조금 유사하죠?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법을 준수하세요. 브랜드와 제품명은 각각 최대 글자 40자, 영문 45자 이하로 입력하세요. 문장 부호, 괄호, 수학 기호 등 특수 문자, 이모티콘은 쓰지 마세요. 그리고 상품과 무관하게 특정 시즌과 관련된 문구를 쓰지 마세요. 그리고 상품과 무관한 검색 또는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문구를 쓰지 마세요. 그리고 배송 관련 문구를 쓰지 마세요. 자, 어떻게 보면 진짜 네이버랑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요, 상품 이미지 등록하기인데요. 상품 이미지는 쿠팡 고객이 보는 상품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권장 크기 1000픽셀 곱하기 1000픽셀, 자, 최소 5000픽셀 이상, 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냥 이거대로 해주시면 돼요. 추천하는 이미지 양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배경은 흰색,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상품 모습이 대표 이미지 중앙에 크게 드러나도록 조정을 해주세요. 상품의 긴 쪽의 길이가 이미지 영역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꼭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품의 정면 이미지를 사용해 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제품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아이템 위너 제도도 쿠팡이 사용하는 상위 노출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뭐 아이템 위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풀려놓으면 묶이고 풀려놓으면 묶이고 뭐 막 이런 얘기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아이템 위너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위 노출을 전략으로 삼는 셀러들도 꽤 많이 있어요. 쿠팡에서 동일 상품 중 경쟁력 있는 판매자를 대표 상품, 이 아이템에서는 네가 짱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대표 상품으로 선정하는 내용인데요. 상품의 가격, 빠른 배송, 고객 응대 등 고객에게 모든 부분을 만족시킨 제품이라면 누구든 아이템 위너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뭐 어떻다 하는 정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 알려진 정보는 있는데요. 판매가가 낮을수록 유리하고 무료 배송일수록, 그리고 출고가 빠를수록, 재고가 넉넉할수록, 판매자 점수가 높을수록, 고객 응대가 빠를수록 아이템 위너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쿠팡과 네이버 이렇게 각각 SEO 가이드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플랫폼별 가이드만 봐도 상위 노출에 대한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하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없이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리뷰 관리입니다. 수많은 광고들 중에서 내 상품이 클릭이 되려면 옛날에는 이제 썸네일이었고, 그리고 구매 결정을 하는 게 예전에는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였죠. 그래서 상품 상세 페이지에 힘을 진짜 많이 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두 가지는 기본이고요. 사실 하나가 더 추가될 때 바로 리뷰입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리뷰에 진짜 드라마티컬한 내용이 나와 있고 막 이러면은 막 이거다 사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만큼 리뷰가 중요하고 리뷰 관리가 중요한데요. 제가 만난 모든 셀러들도 리뷰 관리에 진짜 진심인데요. 자, 어떤 분들은 손편지를 정성껏 적어서 리뷰를 요청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선물을 주면서도 뭐 리뷰를 요청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배달의 민족 시켜보면은 이거는 리뷰를 해주시면은 뭐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면서 선리뷰 약속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리뷰도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지인들을 통해서 정말 10개 이상, 20개 이상의 리뷰는 꼭 쌓고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쿠팡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리뷰 체험단이라고 미리 밝혀
밝히고 리뷰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상품을 쿠팡에서 검색을 했는데 진짜 좋은지 아닌지를 또 외부에서 검색해서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쿠팡에서 보고 뭐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검색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블로그에서 우연히 노출된 상품을 보고 쿠팡에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쪽으로 밸런스 있게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축적되는 거잖아요. 리뷰는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상위 노출 공식 세 번째 방식인데요. 바로 외부 유입입니다. 저는 예전에 외부 유입은 네이버나 쿠팡에서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어요. 뭐 이건 어디까지 제 카더라고 제 내피셜이겠죠. 왜냐면 나는 내 안에서 내 안의 생태계에서 내 안의 세계관에서만 사람들이 놀았으면 좋겠는데 외부에서 자꾸 노출시켜갖고 그쪽 외부 플랫폼만 좋게 하는 거는 당연히 싫을 줄 알았는데 네이버하고 쿠팡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환영한다. 외부 유입 점수 환영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츠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랜딩 페이지를 내 상품 상세 페이지로 하게 된다면 그것도 외부 유입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2년 전부터 상품 요정이라는 쇼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광고 수익도 발생하고 그리고 저희 상품을 업로드하면서 쇼츠는 쇼츠대로 활용하고 원소스 멀티 유저 하면서 또 거기서도 공동 구매까지 일으키면서 1쿠션, 2쿠션, 3쿠션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쇼폼 콘텐츠 제작하는 게 어렵지 않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AI로 쇼츠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개발을 하고 있어요. 곧 출시가 될 건데요. 쿠팡이나 11번가나 G마켓이나 타오바오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해외 사이트 상관없이 상품 URL만 넣고 그 URL 넣은 바로 아래다가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싶어, 소고점은 어떻게 잡고 싶어 이렇게 텍스트로 써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AI가 쇼츠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MVP, 미니멈 비저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가장 초기 단계 버전만 나오겠지만 기본긴 탄탄하고 산출물이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살을 계속 붙여나갈 거예요. 영상 제작을 아예 모르는 왕초보 분들도 클릭 몇 번으로도 쇼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개발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로 수요도 많고 공급자도 많은 이런 환경에서는 광고 없이 아예 없이 상위 노출되게 만드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게 일상화된 지 제법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방법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진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지는요, 수요가 많이 없는 카테고리나 아니면 공급자가 많이 없는 카테고리에서 한번 진행해보시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셀러분들 바뀌는 정책마다 너무나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되게 많이 힘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또 바뀌는 정책마다 잘 적응하셔서 꾸준한 매출 일으켰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